은은한 향기로 긴장된 몸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차. 여기 차와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습니다. 생활비 충당을 위해 시작한 1인 사업이 국내에서 알아주는 차 전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차에 살고 차에 죽는 남자. 나는 스타다에서 팀엔 김종태 대표의 차만큼 깊게 우려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바쁜 일상 중에서 차 한 잔을 마실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차를 마시면 정말 힐링이 되는데요. 평생 차와 사랑에 빠진 남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차와 인연은 과연 어떻게 맺은 건지, 차의 매력이 도대체 뭔지 자타공인 차와 사랑에 빠진 분입니다. 김종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차와 사랑에 빠진 남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네. 차를 사랑하는 분들은 아우, 네. 하루에 차를 몇 잔이나 마시고 어떻게 즐길까요? 보통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 먼저 녹차 녹차를 한 잔 이제 이렇게 마시고 녹차로 시작하시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10시 정도 되면 뭐 페퍼민트나 이런 허블티 한 잔, 또 점심 먹고는 이제 보이차, 보이차. 또 한 서너 시 되면 이렇게 간단한 이제 뭐 쿠키와 함께 뭐 홍차를 마시기도 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식사 뒤에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또 차도 마시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20잔 우와, 정도에서 20잔이요? 또 손님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한 30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이 차와 함께 한 세월이 37년째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못 말리는 차 사랑입니다. 야, 그러면은 차와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처음부터 뭐 차를 즐겨 마셨던 것은 아니고, 네. 1983년도 국내 그 차 회사 연구소에 이제 입사를 해서 차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또 회사에서 이제 차 전문가를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84년도에 이제 대만 차 연구소에 1년 네. 동안 연수를 가고, 뒤이어서 이제 스리랑카 차 연구소, 또 중국 차 연구소에 이제 연수를 다녀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차 제품 개발 업무와 또 차 관련 전반적인 걸 이제 맡아서 하면서 이제 차와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벌써 37년째 네. 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20년 동안 다니시다가 예,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창업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뭐 36살에 뭐 사업부문 부수장도 하고 했었는데, 학교 강의에 대한 어떤 미련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네. 99년도에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뭐 성신여대 산업대학원에 이제 겸임하고 네. 여러 대학에 이제 강의를 맡으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강사료가 그 생활비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혼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창업해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한여름에 보통 차 원료 하나가 이게 뭐 30kg에서 60kg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혼자서 이렇게 등치모를 치고 네. 예, 이런 계단을 갖다가 뭐 100여 번씩 이렇게 오르내리기도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혹시나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래도 대기업의 부서장 한 친구가 뭐 이렇게 네. 길거리에서 막 노동한다 뭐 그런 또 소문이 날까 봐 이제 고개도 못 들고 네. 이렇게 뭐 푹 숙이고 이제 뭐 그렇게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업을 통해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또 강사 역할을 하다가 또 창업을 하기는 또 더더욱 힘든 거고. 그런데 중간에 농약 녹차 때문에 엄청난 시련이 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이제 뭐 농약 파동이 일어나면서 매출도 굉장히 반토막 나고 뭐 회사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뭐 인생 만사 세웅지 마라고 도리어 그때 이제 과감하게 공장도 새로 빚을 내서 이제 신축을 하고, 또 안전성에 대한 그런 그 관리도 더 강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일본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또 일본이 차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1년에 한 15번에서 20번씩 다니신다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이 취미시라고 합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제 녹차 이외에는 대부분 그 차 원료를 뭐 남미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뭐 스리랑카, 인도 전 세계에서 이제 소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차 어떤 그런 품질이나 또 위생 안전성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1년에
한 15번 이상 뭐 해외 출장이 이제 가게 되는데 네. 보통 차 산지가 굉장히 뭐 해발도 높고 이제 도로도 안 좋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출장 갈 때는 이렇게 뭐 비싼 여행자 보험을 들기도 하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제 37년 동안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도 항상 차를 마시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동안 이런 뭐 식중독이나 배탈 같은 것도 이제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네. 이 즐겁게 여행할 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럼 여행 가방에는 항상 예. 티가 들어있겠네요. 예, 항상 체크가 나갈 때 이제 체크하는 게 이제 비닐백에다가 네. 종류별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의 약처럼 들고 다니는 것 같네요. 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차의 무한 변신입니다. 네. 이 저희들이 메일 보낼 때 자기 계정이 있잖아요. 네. 계정이 T맨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열정이 강하겠죠. 그런데 이 시판되지 않은 특별한 차 이런 것들을 예. 만들어서 차 외교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거는 뭐 가천의 말씀이긴 한데요. 이제 작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 기념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외국 정상들한테 줄 선물 세트를 이제 구성하게 됐고 네. 또 청와대 만찬에 이제 사용될 이제 차 제품 개발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평창의 고요한 아침이라는 이제 차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제품을 개발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외국 정상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고 또 만찬에서 사용되는 차다 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성 문제 또 평창 올림픽 컨셉에 맞게끔 이제 평창 그 올림픽 열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차 원료를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네.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꽃을 갖다가 브랜딩을 해서 서로 어떤 화합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뭐 청와대 만찬에서도 사용되고 또 외국 정상들한테도 선물로 세트로 나가고 또 동계올림픽 그 개폐막식 리셉션 네. 티로도 이제 사용되고 또 뭐 IOC 위원들한테 선물 세트로도 나가고 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네. 때 그 멜라니아 여사한테도 이제 그 차가 이제 대접을 했는데 굉장히 향이 좋다는 그런 평을 네. 듣게 됐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보통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죠. 마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 요즘 뭐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차를 즐겨 마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커피 같은 걸 또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좀 다양한 연령대에서 차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궁합 같은 것도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자라지 않다 보니까 이제 차에 대한 그런 미각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떫은 맛이나 이런 걸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다즐링 차에다가 여러 가지 그 샴페인 향이라든가 머스켓을 넣어가지고 어떤 그 풋풋한 머스켓 향의 그런 홍차라든가 네. 또 녹차에다가 어떤 머스켓을 넣어서 어떤 그 상큼한 청포도 향의 어떤 녹차라든가 또 우롱차에다가 어떤 피치 그런 걸 같이 첨가해가지고 네. 굉장히 피치 향이 강한 과일 그런, 맛이, 예, 과일 맛이 복숭아 과일 나는 맛이. 그런 네. 우롱차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제 네. 좋아하는 편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 급하다 보니까 네. 차를 좀 더 쉽게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그 커피 머신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캡슐 티라든가 또 인스턴트 티 형태로도 제품이 많이 개발돼서 좀 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 전문가가 오셨는데 네.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차 맛있게 즐기기입니다. 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녹차를 드시고 또 점심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서 아까 보이차를 보이차. 드신다고 들었는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어떤 차를 마시면 좋고 또 맛있는 차도 종류가 다를 것 같아요.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차가 꼭 좋다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뭐 어렵기도 한데요. 이제 네. 보통 그때 상황에 맞게끔 이제 뭐 다양한 차를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을 때는 그냥 물 마시는 것보다는 녹차를 이렇게 마시는 게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여름철에는 이제 자외선이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홍차를 여름철에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뭐 가을에는 이제 어떤 국화나 이런 허벌 티 같이 향이 강한 뭐 그런 차를 이렇게 가을의 운치에 맞게끔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겨울에는 이제 아무래도 운동량이 적고 하니까 이제 뭐 이
살찌는 걸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뭐 보이차라든가 그런 뭐 발효차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차를 또 제대로 우리지 못하면 맛이 더 안 좋아진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먹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차를 우릴 때 그 시간을 길게 우리면은 떫은 맛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아, 또 물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또 쓴맛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하고 차를 우릴 때 보통 녹차는 한 60에서 70도 정도 약간 물 온도를 낮게 해가지고 네. 아. 2분 정도 이내에 이렇게 우리면은 좋고 떫은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시간을 짧게 우리면은 네. 그 떫은 맛이 적게 우러나기 때문에 맛있는 차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끓이게 되면 100도씨 정도 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100도씨에 끓은 물을 좀 식혔다가 예. 60도 내지 70도 된 70도 정도로. 상태에서 예, 예. 2분 정도만 예, 예. 녹차를 우려서 예, 먹어라. 근데 반면에 이제 보이차나 우롱차 같은 홍차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온도로 우려야 그런 향기 성분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롱차는 가능한 95도 이상, 95도. 예. 홍차나 보이차도 이렇게 95도 이상 끓는 물로 끓여서 시간을 좀 짧게 해갖고 우리는 게 그 떫은 맛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차 중에서는 이렇게 일회용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용기에 들어있는 양이 많은 차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네, 이런 경우 이 보관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예. 특별한 팁이 있나요? 차가 이게 냄새를 흡착하는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 탈취제로도 이제 차 성분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차를 갖다가 그 저온에 보관한다고 이제 개봉한 차를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두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냉장고에 있는 김치 냄새나 반찬 냄새가 흡수하네요. 그대로 이제 배인 그런 김치 녹차나 뭐 김치 우롱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개봉한 차는 반드시 밀봉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고요. 발효 정도가 낮은 차들은 녹차나 뭐 우롱차, 청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냉장고나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고 발효가 된 홍차라든가 보이차는 그냥 일반 상온에 서늘한 곳에 이제 두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냄새가 없는 곳. 그런 쪽에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피는 이렇게 내려 마시는 게 익숙해졌지만 차는 아직도 좀 번거롭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렇게 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분들 것 많죠. 같아요. 뭐 예. 예쁜 찻잔도 좀 사야 되고요. 예. 또 우려내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예. 이렇게 좀 편견을 가지고 계신 예, 분들을 예. 위해서 예. 차가 왜 좋은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차가 이렇게 마시기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요즘에는 이제 차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차를 즐겨 마시는 게 어떤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우리나라 뭐 현대인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요즘 소확행, 오라벨 이제는 익숙한 말이 되었죠.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삶의 여유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차 한 잔의 여유로 삶의 질 또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